안녕하세요. 코인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6일이나 지났네요. 올 한 해 잘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최대 디파이이자 덱스인 클레이스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스왑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디파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고 클레이스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클레이스왑을 통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코공남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디파이가 무엇일까요? 디파이는 말 그대로 Decentralized Finance, 즉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그렇다면 탈중앙화가 뭔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은행과 같은 금융사는 중앙화된 금융이라고 합니다. 은행은 사람들에게 예적금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이처럼 예적금하는 사람과 대출을 받는 사람 사이에 은행이라는 중앙기관이 있는 것이죠. 또한 은행에서 예적금이나 대출을 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서류들을 통해 사람들은 이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탈중앙화 금융은 앞서 말씀드린 상황에서 은행이라는 중앙기관이 없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아니 그럼 은행과 같은 기관이 없는데 어떻게 거래가 되냐? 뭘 믿고 거래를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존하는 최고 보안 체제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안에서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통해 중앙화된 금융과 마찬가지로 담보대출, 스테이킹, 은행으로 따지면 예금이 되겠죠. 탈중앙화 거래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 가능해지는 탈금융 서비스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알아볼 클레이스왑은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업비트 등은 중앙화된 거래소라고 부릅니다. 해당 거래소에서는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거래소의 서버와 시스템이 개입함으로써 가격을 결정하게 되죠. 하지만 클레이스왑과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는 AMM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구현하는데요. 거래소 이용자들은 자산의 유동성 풀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예치하고 AMM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유동성 풀 내의 자산 비율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거래를 실행시켜 줍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은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부터 알아볼 클레이스왑 이용하는 방법, 수익 내는 방법에 집중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클레이스왑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한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면 클레이스왑은 2020년 말에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인 오지스에서 클레이튼과 협업하여 개발한 세계 최초 클레이튼 기반의 덱스입니다. 잠시 뒤에 많이 보시겠지만 유동성 풀 예치, 스테이킹에 따른 KSP라는 보상 토큰을 통해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클레이스왑이 많은 부분 업데이트가 되면서 메뉴가 바뀌고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했는데요. 가장 최신 버전의 클레이스왑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레이스왑에 접속을 하시면 지갑을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지갑 만드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갖고 계신 지갑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셔가지고 지갑을 간단히 연결을 하시고 중간에 클레이스왑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클레이스왑에 들어갑니다. 들어오시면 자동으로 내 자산이라는 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토큰들을 확인할 수 있는 탭이고요. 클레이튼 기반의 각종 코인들을 입출금할 수 있는 탭이기도 하죠. 클레이스왑의 핵심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클레이스왑, KSP 코인이 가장 맨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클레이튼 기반이라고 했는데 왜 리플이나 이더리움 같이 다른 체인 기반의 코인들도 있는 걸까요?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인들 이름 앞에 K라는 알파벳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당 코인들은 다른 체인 기반의 코인들을 오르빗 브릿지라는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클레이튼 생태계로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세는 K가 붙지 않은 일반 코인들과 동일하게 움직이고요. 이 오르빗 브릿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코인 입출금 버튼이 있는데요. 이렇게 클레이튼 기반의 코인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입금 주소가 뜨면서 입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같이 다른 체인 기반의 코인들은 이렇게 오르빗 브릿지로 이동하는 버튼이 이렇게 뜨면서 눌러가지고 직접 이동하셔가지고 오르빗 브릿지를 통과시켜야 되는데요. 이렇게 수수료도 상당히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빗썸이나 코인원에서 클레이튼을 직접 매수하셔가지고 클레이튼으로 이 클레이스왑에 보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엔 수압 탭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압 탭에 들어오시면 원하는 자산으로 바로 교환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떠 있네요.
클레이 수압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코인 간의 교환을 해주는 것이죠. 수압 탭에서는 그 코인 간 교환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바꾸고자 하는 코인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코인을 어떤 코인으로 바꿀지 여기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from이나 to 한쪽에 원하는 수량을 입력하시면 나머지 반대편 수량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입력이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마치셨으면 스왑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수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트랜잭션 창이 뜰 텐데 확인을 누르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게 코인 간 교환이 되죠. 저는 이번에 KSP와 클레이를 한번 교환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예치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부터가 진짜 클레이 수압의 꽃이기 때문에 귀를 열고 들으셔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코인을 거래소 지갑이나 개인 지갑에 고이고이 모셔두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꼭 집중해서 보시고 잠자는 코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디파이를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수익률을 보시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예치 탭을 눌러주시면 자유롭게 예치하고 몇 초마다 이자를 받아가세요 라는 메시지가 떠 있네요. 예치 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서두에 AMM을 설명드리면서 유동성 풀이라는 것을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 예치 탭은 클레이 수압 유저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이 유동성 풀에 예치함으로써 KSP 코인을 그 보상, 즉 이자로서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동성 풀이란 것이 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것은 코인을 넣어둔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코인과 B코인을 수합한다고 하면 해당 코인들의 가치는 1대1의 비율로 교환이 되어야 합니다.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코인들을 교환해주기 위해서는 A코인과 B코인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수합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 바구니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거래를 성사시켜줘야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 바구니에 A코인이나 B코인이 바닥나버린다면 이 거래소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저들에게 코인을 예치받음으로써 이 유동성 풀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동성 풀에 기여한 유저들에게 KSP라는 보상 토큰을 지불해 주면서 말이죠. 유동성 풀에 대한 개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치 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치 탭을 눌러보시면 세 가지 메뉴가 뜨게 되는데요. 단일 예치, 페어 예치, 플러스 예치. 읽어보시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단일 예치는 한 가지 코인을 예치하는 것이고, 페어 예치는 두 가지 코인이 묶여있는 풀에다가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예치는 조만간 오픈이 될 예정인데요. 단일 풀에서 자산을 빌려다가 내 자산을 거기에 더해가지고 페어 예치를 함으로써 일반 페어 예치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빌린 코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굴리는 코인이 그 자산 규모가 커지는 만큼 그만큼의 리스크도 감당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단일 예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코인들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코인들을 단일 예치함으로써 오른쪽에 보이는 수익률만큼의 KSP를 보상으로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상당하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KSP 코인 같은 경우 단일 예치를 하게 되면 23%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4%의 수익밖에 얻지를 못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왼쪽에 총 예치 규모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수익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예치 규모가 작은 코인들보다 수익률 면에서 떨어지겠죠. 피자 한 판을 2명이서 나눠 먹냐, 8명이서 나눠 먹냐에 따라서 내가 먹는 피자의 양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그럼 사람들은 왜 클레이튼이나 이더리움에는 예치를 많이 했는데 KSP 같은 코인에는 왜 예치를 많이 안 했을까? 이거는 좀 감이 오실 겁니다. 클레이튼과 이더리움은 KSP 대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죠. KSP는 두 코인들에 비해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이게 예치 규모의 차이로 나타난 겁니다. 단일 예치를 하실 때 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지향하는 스타일이라면 KSP 같은 리스크가 있지만 고수익인 코인풀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비교적 안전하게 투자하는 스타일이라고 하신다면 이더리움이나 클레이튼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네요. 예치를 하는 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오른쪽에 예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예치하는 창이 뜨는데요. 예치하고자 하는 수량을 이렇게 입력하시고
다음 단계로 버튼을 누르시면 트랜잭션 창이 뜰 텐데 확인을 누르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치가 완료가 되면은 다음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상 토큰인 KSP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 페어 예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단일 예치와는 다르게 두 개의 코인이 짝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리스크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페어를 고르시고 예치를 하시면 되겠네요. 페어 예치도 기본적으로는 유동성 규모가 크면 클수록 수익률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치로 보시면 안되고 상대적인 유동성 규모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유동성 규모 순으로 정렬을 한 것인데요. 수익률이 들쭉날쭉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클레이튼과 클레이 스왑 페어의 유동성 규모가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40%나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유동성 규모는 크게 보일지라도 유저들의 해당 코인들에 대한 수요와 비교하면 적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클레이 스왑이라는 생태계가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곳에서 보상 토큰으로 KSP를 제공하는 만큼 이 두 코인의 스왑 수요가 가장 클 것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페어 예치에서 빼놓으면 안 될 개념이 비영구적 손실이라는 겁니다. 비영구적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히 다뤄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A코인과 B코인의 유동성 풀은 A코인과 B코인의 가치가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의 가격이 변동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A코인과 B코인의 가격이 같았으나 시간이 지나 A코인은 100% 상승한 반면 B코인은 제자리였다고 했을 때 1대1의 가치 비율이 깨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AMM은 자동으로 A코인의 개수는 줄이고 B코인의 개수는 늘림으로써 1대1의 가치 비율을 맞추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비영구적 손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경우 처음 대비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코인들을 예치하지 않고 지갑에 가만히 모셔뒀을 때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 대비해가지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화면과 같고요. 처음 대비 500%가 올랐을 때 비영구적 손실은 25% 정도가 발생을 하겠네요. 그렇지만 나중에 B코인도 역시 A코인처럼 100% 상승해서 가격을 맞췄다고 하면 다시 이 비영구적 손실은 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 손실이 아니라 비영구적 손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페어 예치에서 발생하는 비영구적 손실은 두 개의 코인이 페어로 묶여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즉, 단일 예치에서는 비영구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전체적인 수익률을 봤을 때 페어 예치가 단일 예치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있는 만큼 수익률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단일 예치를 선택할 것인지 페어 예치를 선택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페어 예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코인 페어를 선택하셔가지고 예치 버튼을 누르시면 예치 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셔서 해당 코인들의 개수를 입력하시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1대1의 가치로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코인을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수량 입력이 완료되셨으면 디파짓 누르셔가지고 페어 예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두 코인 중에 한 코인을 원하는 만큼 갖고 계시지 않다 하시면 이쪽에 각각 코인의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전환이 되는데요. 이렇게 맥스 버튼을 누르시고 디파짓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최대치만큼 수합을 진행해가지고 풀 예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16개의 클레이가 8개의 클레이와 1.2개의 KSP로 전환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풀 예치가 완료되면 이렇게 내 예치 목록에 이렇게 뜨게 되고요. 실시간으로 KSP 보상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어제 클레이튼 테더 페어 예치를 10,000불 정도 하고 하루가 조금 안 되었는데요. 벌써 12불 정도의 수익이 나왔죠. 하루를 채웠다고 생각하면은 14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1년 365일로 계산을 해보면 약 50%의 수익률이 계산이 됩니다. 코인이 폭락하지만 않는다면 이보다 더 단 꿀이 있을까 싶네요. 다음으로 KSP 거버넌스 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메뉴가 있는데요. 먼저 스테이킹 플러스 풀 투표를 보겠습니다. 스테이킹이란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정 코인을 거래소에 예치를 해두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보상 토큰을 지급받는 방식이죠.
클레이 수업에서는 KSP 코인이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봤던 KSP 단일 예치랑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KSP를 예치해놓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제가 진행해본 스테이킹 과정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스테이킹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스테이킹 진행 창이 뜨는데요. 보시면 예치 기간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4개월인 경우에는 13%, 8개월인 경우에는 26%, 12개월인 경우에는 53%죠. 그럼 이 예치 기간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단일 예치의 경우는 예치를 하고 나면 언제든지 다시 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스테이킹은 한번 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합니다. 즉 강제로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클레이 수업 생태계에서는 KSP는 굉장히 중요한 코인인데요. 이 코인을 특정 기간 동안 거래소에 스테이킹을 한다는 것은 클레이 수업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마운 상황입니다. 언제든 빼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단일 예치에 비해서 해당 기간 동안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게 스테이킹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년 기준 수익률을 보시면은 스테이킹의 경우가 단일 예치의 경우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아까 보신 단일 예치의 경우는 KSP가 23.61%인 반면에 지금 12개월 스테이킹을 하는 경우에는 53%로 2배가 넘는 예상 수익을 볼 수가 있죠. 또한 KSP 스테이커들에게는 차별적인 혜택이 있는데요. KSP 보상과 더불어 VKSP라는 풀 투표권을 부여해 줍니다. 그럼 이 풀 투표권은 또 뭐냐? 보이시는 것처럼 스테이커들은 스테이킹 기간에 따라서 VKSP를 받게 되는데요. 4개월인 경우에는 2개의 VKSP, 8개월인 경우에 4개, 12개월인 경우에는 8개의 VKSP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 투표권을 통해 어떤 페어풀에 KSP를 더 많이 분배할 것인가를 투표를 하게 되고 그 페어풀에서 발생한 거래 수수료를 스테이킹 외에 추가 보상으로 얻게 됩니다. 또한 이 VKSP는 뒤에 보게 될 거버넌스 의제에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저도 스테이킹으로 받은 2개의 KSP를 통해 풀투표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풀투표를 하게 되면 다음 화면처럼 추가 수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처럼 지금 3.18%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KSP 스테이커야말로 KSP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장기 투자자라서 그만큼 클레이 수업 생태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투표라던가 거버넌스 의제 투표라던가 하는 의사결정권을 부여해주고 그에 따른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투자에 있어서 환금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KSP라는 코인에 장기간 투자금을 묶어두는 것은 개인적으로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보다는 풀 예치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클레이 수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고 투표를 통해 적극적으로 생태계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KSP 스테이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KSP 거버넌스 탭에서 두 번째 메뉴인 의제 투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의제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조금 전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해당 의제를 올리기 위해서는 VKSP를 일정 비율 보유한 홀더여야 되고요. 한 번에 의제를 올릴 때마다 500KSP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화로는 현재 6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은 올리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VKSP를 보유하신 스테이커 분들은 올라온 의제에 대해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레이 수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드랍스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탭에서는 다양한 클레이튼 기반의 프로젝트들을 클레이 수업이라는 유저 베이스와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홍보를 하기도 하고 투자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KSP 스테이커들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들에서 진행하는 에어드랍을 KSP 홀더들을 대상으로 지급해 주기도 하고 화이트리스트라는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고 이런 경우에는 되게 KSP 홀더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대시보드 탭인데요. 여기서는 현재 클레이 수업의 거래량이라던가 총 예측 규모라던가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KSP 관련해가지고 KSP 스테이킹 수량이라던가 수확된 KSP 양이라던가 KSP 바이백 양이라던가 이런 걸 확인함으로써 KSP의 토크노믹스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클레이 수업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꽤 긴 시간 살펴봤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했었는데 한 영상 안에서 클레이 수업의 모든 기능들을 설명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